네, 반갑습니다. 진도 인증평가 대비 완전 학습 점검 초 5A 파트 2 지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규칙과 대응이네요. 관계와 관계 사이를 식으로 잘 쓰면 되겠지? 가겠습니다. 진열장 한 칸에 구두가 15켤레가 있대요. 그렇대요. 진열장의 칸수와 구두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바로 설명한 걸 모두 고르래. 그러면 진열장이 한 개 있으면 구두는 15개 있겠군요. 그러면 진열장에 곱하기 15를 하면 구두수에 나누기 15를 하면 진열장 수가 나오겠지. 가봅시다. 1번 진열장 칸수는 구두수의 15배? 아니겠죠. 2번 구두수는 진열장 칸수의 15배다. 이게 맞죠. 3번 칸수는 구두보다 15 큽니다. 무슨 소리예요? 4번 칸수는 구두수보다 15 작습니다.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 관계라고요. 5번 진열장 칸수는 구두수를 15로 나눈 몫입니다. 15로 나눈 게 칸수다. 맞겠지? 답이 2번, 5번. 자, 2번 규칙이 문제부터 읽으세요. 사각편이 20개일 때 삼각판은 몇 개 필요합니까? 규칙을 보는데 사각판 하나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각형에 삼각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겠지? 사각형이 1개입니다. 삼각형은 3개예요. 사각형이 2개입니다. 삼각형은 4개예요. 사각형이 3개입니다. 삼각형은 5개죠? 사각형 4개야. 삼각형 6개죠.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각판이 20개라면 몇 개겠습니까? 22개겠죠. 5번. 자, 3번 빵이 한 바구니에 2개씩 들어있는데 바구니 수를 별표, 빵의 수를 네모, 대응 관계를 알맞게 고르라. 한 바구니 한 개당 빵이 몇 개라고요? 2개라고요. 바구니 2개야, 빵 4개야, 바구니 3개야, 빵 6개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구니 숫자에 2를 곱하면 빵이 나오고요. 빵을 나누기 2를 하면 바구니가 나옵니다. 기호로 표현할게요. 바구니라는 별표는 빵이 뭐였죠? 네모죠. 빵에 나누기 2를 해야 돼. 그렇군요. 그 다음 빵의 개수는 바구니에 곱하기 2를 하면 돼.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3번 있죠? 어디 있어 또? 여기 5번 있죠? 답이 3번, 5번이네요. 4번 연도와 승주의 나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는데 연도를 동그라미, 승주 나이를 네모라고 한대요.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럼 승주 나이는 이렇게 될 건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이가 2019년에는 12, 2020년에는 13, 즉 뭔가 1씩 늘어나면 다시 1씩 늘어나죠. 그러면 둘의 차이가 두 관계의 차이가 2007로 일정한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연도에서 승주 나이를 빼면 2007이다. 또는 연도라는 것은 승주 나이에 2007을 더한다. 또는 승주 나이는 연도에서 2007을 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모두 고르래요. 어디 있습니까? 연도는 승주 나이 더하기 2007 어디 있어? 연도는 승주 나이 더하기 2007 4번. 그 다음 연도는 승주 나이 너무 헷갈려요. 연도는이 아니야. 승주 나이는 다이아몬드는 연도 빼기 2007 1번이네요. 아이고 힘듭니다. 1번 4번. 자 5번 세모와 하트의 대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식을 잘 관찰해 봅시다. 규칙을 찾아봅시다. 1이 늘어날 때 5가 늘어나는군. 5가 늘어나는군. 규칙이 벌써 나왔죠? 그렇다면 세모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하트는 출발점이 7에서 5씩 늘어나는군요. 그러면 세모가 9라는 것은 5를 몇 번 더했겠습니까? 잘 봐요. 1이 9가 되었다는 것은 플러스 8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7을 기준으로 5씩 늘어나는 행위를 8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7 더하기 40은 47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6번 혜진이가 말하고 현수가 답한 수. 또 규칙 찾는 문제지. 혜진이가 말한 수가 2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수가 답한 수는 식을 잘 관찰하고 싶은데 10이 늘어났어. 20이 늘어났어. 30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아니군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이 규칙은 실패. 뭘까요? 혜진이가 말한 수 2, 4, 6, 8. 현수가 답한 수 4, 16, 36, 64. 얘는 뭐죠? 8 곱하기 8, 64 아닙니까? 얘는 6 곱하기 6 아닌가요? 얘는 4 곱하기 4 아닌가요? 현수가 답한 수 동그라미는 네모를 2번 곱하면 되는군요. 혜진이가 11을 말했으므로 현수가 답한 수는 2번 곱하면 121입니다. 4번. 자, 7번 테이프를 이어 붙이는데 13장 이어 붙이면 겹친 부분이 몇 군데인지 보이고 싶어. 겹친 부분은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테이프가 한 장 있으면 겹친 부분은 없겠죠? 2장 있을 때 하나, 3장 있을 때 2개, 4장 있을 때 3개 쭉쭉쭉. 그러면 테이프가 13장이라면 겹친 부분은 12군데겠군요. 답이 2번입니다. 8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블럭을 쌓는데요. 80개를 쌓는데 몇 층짜리입니까? 무슨 소리지? 한 층을 쌓는데 나무 블록이 4개 필요하대요. 1개, 2개, 3개, 4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삐딱하게 1, 2, 3, 4를 쌓는데요. 한 층에 4개가 필요하대요. 그럼 2층에는 8개가 필요하겠죠. 3층에는 12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몇 개 썼어요? 80개를 썼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죠? 층수에 4를 곱하면 나무 조각 개수가 나오는군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곱해서 4를 곱해서 80이 나오는 수는 20층이겠죠. 답이 5번입니다. 자, 9번 배열 순서에 맞게 카드를 놓고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대요. 1, 2, 3, 4 볼까? 첫 번째 네모 박스를 기준으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붙여가고 있어요. 필요한 거는 조각 개수 묻고 있네. 그러면 표 쓰고 싶죠? 조각이 1번일 때 4개, 2번일 때 5개, 3번일 때 6개, 4번일 때 7개. 그러면 15번째에
몇 개가 필요하죠? 규칙은 더하기 3이죠. 18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번에 3번. 지금 이거 플러스 3인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18개인 거예요. 넘어갈게요. 10번. 서울과 밴쿠버 시각 사이의 대응 관계야. 서울이 25일 오전 10시일 때 밴쿠버가 몇 시인지 알고 싶어. 자, 봐요. 서울이 24일 오후 6시야. 즉 18시죠. 그런데 밴쿠버는 오전 1시입니다. 그러면 그냥 1시죠. 몇 시간 차이가 나요? 17시간 차이가 납니다. 서울이 시간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빠르다. 그러면 서울이 12월 25일 오전 10시이므로 10시겠죠. 여기서 17시간을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그럼 일단은 10시까지 뺄 수 있겠군요. 12월 24일 00시가 되었는데 아직 몇 시간을 더 빼야 돼요? 7시간을 더 빼야 합니다. 그럼 7시간을 더 뺀다면 24에서 7을 빼겠죠? 그러면 1700. 그럼 17시는 오후 5시 맞지 않습니까? 밴쿠버는 17시간 전인 24일 오후 5시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쉽게 하는 방법은 이 17시간 전이니까 12시간 전으로 돌리면 24일 오후 10시겠죠. 오후 10시. 근데 아직 5시간을 더 돌려야죠. 뒤로 갑니다. 22 빼기 5, 17 이렇게도 나와요. 자, 11번. 뭐 이런 걸 다 바로 삼각형 개수, 면봉 개수를 쓰면 문제 풀리겠죠. 삼각형 개수가 하나라면 면봉은 3개, 삼각형이 2개라면 면봉은 5개, 삼각형이 3개라면 면봉은 7개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11개일 때 면봉은 몇 개겠어요? 면봉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뭔 소리예요? 삼각형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면봉은 2개씩 늘어나죠. 그러면 삼각형이 10개 늘어났다는 것은 면봉이 플러스 2가 10번 반복되었겠죠. 3을 기준으로 20이 늘어났으니 삼각형이 11개일 때는 면봉이 23개, 5번입니다. 자, 12번. 철근을 16도막으로 자르려고 한대요. 한 번 자르는데 8분. 한 번 자르고 나면 1분 쉰대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 철근이라고 하는 것은 철 막대기입니다. 철 막대기를 몇 번 잘라야 16도막이 될까요? 자른 횟수와 도막 수를 살펴봅시다. 한 번 잘랐습니다. 2도막이 되겠죠. 2번 잘랐습니다. 3도막이 나겠죠. 3번 잘랐습니다. 4도막이죠. 그렇다면 16도막이 되었다면 15번 잘랐겠죠. 그럼 15번 자를 때 한 번 자르고 한 번 쉬고, 2번째 자르고 쉬고, 3번째 자르고 쉬고, 쭉쭉쭉 14번째 자르고 쉬고, 15번째 자르고 쉬어야 하나요? 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르는데 필요한 시간이 한 번에 8분이죠. 저는 한 번에 8분 필요한 작업을 15번 잘라서 120분이 걸렸고요. 그 다음 쉬기는 1분입니다. 14번 쉬었죠. 14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2시간 하고
14분이 걸렸으므로 답이 3번이네요. 마지막에는 쉬는 시간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2번에 3번. 자, 이제 약분 문제네요. 뭐 이제는 약분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공배수, 약수와 배수만 잘 찾으면 되겠네. 13번. 정은이는 케이크를 똑같이 6조각으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먹었죠? 현준이는 정은이와 같은 크기의 케이크를 똑같이 12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얘는 12분의 몇 조각을 먹어야 할까요? 대충 2조각 아닙니까? 6분의 1은 12분의 2잖아요. 2조각을 먹어야겠지. 2번. 자, 14번. 크기가 같은 분수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걸 모두 고르래. 그럼 1번은 32분의 12는 약분을 하면 4로 나눌 수 있죠. 8분의 3 나옵니다. 그럼 8분의 3 맞죠? 오케이. 2번 10분의 9는 30분의 27 아닌가요? 30분의 24랑 같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3번 5분의 3은 25분의 15죠. 그건 25분의 15가 맞습니다. 맞고요. 4번 56분의 42를 7로 약분하면 8분의 6인데요. 8분의 6을 약분하면 4분의 3입니다. 이건 어떻게 7분의 5가 될 수는 없는데요. 4번 아니고요. 5번 11분의 2를 통분하면 44분의 8 44분의 8 맞습니다. 그럼 답이 2번 4번. 자, 15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한번 가볼까? 기억 6분의 2와 3분의 1은 크기가 같습니다. 3분의 1은 6분의 2와 같으니 맞겠죠. 그 다음 니은 5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 7을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인 35분의 21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디귿 분모와 분자에 어떤 수든지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 8분의 1에 분모와 분자에 7을 곱해 볼게요. 어떤 수든 56분의 7과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라고 했지 0을 곱하면 안 되죠. 그러니 어떤 수든지 라는 말이 틀렸으므로 디귿이 틀렸습니다. 15번에 3번 0은 제외입니다. 16번 60분의 24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으래요. 그러면 전부 60으로 통분을 해볼까요? 며칠 곱해야 되죠? 4를 곱해야 합니다. 60으로 통분할 거예요. 며칠 곱해야 되죠? 6을 곱합니다. 60으로 바꿀 거예요. 며칠 곱해야죠? 12를 곱합니다. 여기는 며칠 곱해요? 3을 곱합니다. 여기 며칠 곱해요? 2를 곱합니다. 크기가 같은 거 24, 24, 24 3개. 답이 3번. 자, 17번 9분의 4와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3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분수? 그럼 9분의 4에 분모와 분자의 적당한 수를 곱해봅니다. 9, 4, 36부터 분모가 30보다 크죠? 36분의 16 지금 네 번째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크기가 같은 분수고요. 그 다음 9의 배수가 50보다 작으려면 9, 5, 45밖에 없겠죠. 그럼 크기가 같은 분수는 36분의 16, 45분의 20 두 개밖에 없겠군요. 답이 1번입니다. 18번 얘를 약분하여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64분의 48을 약분하래.
그럼 뭐죠? 나누기 2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2분의 24. 그 다음 64분의 48을 나누고 싶어요. 다음 숫자 뭐 있죠? 다음 숫자 4 아닙니까? 잠깐,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풀어요? 나눌 수 있는 이 숫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8과 64의 공약수죠? 공약수를 알고 싶습니까? 최대 공약수 구해야죠. 6으로 나눕니다. 8로 나눌게요. 6, 8. 2로 나눌게요. 3, 4. 최대 공약수가 16입니다. 그러면 16의 약수의 개수만큼 나눌 수 있겠죠? 1, 2, 4, 8, 16. 그런데 지금 약분을 1로 아닌 수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은 뺍니다. 그래서 나누기 2, 나누기 4, 나누기 8, 나누기 16까지 4개가 정답이 되겠군요. 4번입니다. 자, 19번 기하분수가 아닌 걸 고르래요. 얘는 기하분수죠. 얘도 기하분수죠. 맞지? 15는 3 곱하기 5로 분해할 수 있고요. 11은 분해가 안 되지. 그 다음 20은 4 곱하기 5로 분해하는데 14번 안 되죠? 기하분수입니다. 근데 4번은 27은 9 곱하기 3으로 분해가 되고요. 15는 5 곱하기 3으로 분해가 돼서 약분이 되지롱. 그래서 4번이 아니에요. 자, 5번 20번이에요. 126분의 28을 한 번만 약분한대. 그럼 뭐 나와야 돼요? 기하분수 나오래요. 어떤 수로 나눠야 합니까? 뭐겠어요? 126과 28의 최대 공약수겠죠. 4로 나눠봅시다. 7, 30 안 돼요. 4 안 돼요. 7로 나눌 수 있나요? 그러니까 2로 갑시다. 7로 나눌게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4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중요한 거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과정은 그냥 연산일 뿐입니다. 1번. 자, 21번 민준이는 파이 한 개를 24조각으로 나누어 16조각을 먹었어. 24분의 24라는 전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16조각을 먹었으면 남은 게 24분의 8이겠죠. 맞나요? 예. 그런데 민준이가 먹고 남은 파이의 양 24분의 8은 전체 몇 분의 몇인지 기하분수로 나타내래요. 3분의 1 아닙니까? 간단한데요? 5번이에요. 자, 22번 분모가 14인 진분수 중에서 기하분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진분수라는 것은 분자가 분모보다 작을 때 분수를 말하는 거지요. 그럼 분모가 14인데 그럼 분자는 1부터 13까지 되겠죠. 자, 여기 다 쓸 겁니까? 다 쓸까요? 갑시다. 여기서 약분되면 가차없이 버리고요. 약분 안 되는 것만 찾을 겁니다. 찾아볼까요? 이미 약분돼 있죠? 기하분수죠? 짝수분의 짝수는 다 걸르고 있지 않습니까? 짝수는 다 걸러요. 그 다음 14분의 13 됩니다. 14분의 11 됩니다. 얘는 약분이 되죠. 2분의 1로 안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게 하나, 둘, 셋, 넷, 5개, 4개겠군요. 이거 체크 안 했는데요. 5개겠군요. 넘어갑시다. 22번은 5번 6개입니다. 23번 9분의 5라는 분수에
분모에 54를 더했대요. 크기가 변하지 않아야 된대. 분자에는 얼마나 더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예요? 9분의 5가 있는데 갑자기 분모를 63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렇다면 크기가 바뀌지 않으려면 분모에 곱하기 7을 하는 것과 같으니 분자에도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죠? 분자가 35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5가 35가 되기 위해선 숫자 30이 더해지는군요. 답이 4번입니다. 물어보는 게 분명히 얼마를 더해야 하는지 묻고 있죠? 답이 4번이에요. 자, 24번. 분모 분자 합이 84. 기하 분수가 4분의 3. 그 분수는 무엇입니까? 얘네들이 합이 83이야. 얘네들이 합이 84야. 얘네들이 합이 84야. 얘네들이 합이 84야. 얘네들의 합이 90이야. 그럼 답은 2, 3, 4번 중에 있겠죠. 그런데 분모가 4이므로 분모 중에서 4의 배수는 3번 뿐이 없군요. 24번에 3번 이렇게 풀면 뭐 빠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풀 거잖아요. 자, 4분의 3과 8분의 6과 12분의 9와 같은 분수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합을 한번 얼마가 되는지 관찰해 볼까요? 합이 7, 합이 14, 합이 21. 지금 어떤 규칙이 있죠? 크기가 같은 분수를 적었더니 합이 플러스 7, 플러스 7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합이 84가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7 곱하기 1이고 여기는 7 곱하기 2고 여기는 7 곱하기 3이죠. 여기는 7 곱하기 4죠. 여기는 7 곱하기 12 아닙니까? 몇 번째예요? 12번째군요. 즉 4분의 3에 분모에 12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12를 곱해서 48분의 36 3번이 나오지요. 자, 25번. 다음 식을 만족하는 기억은 얼마입니까? 호호, 기억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기억은 일단 1이면 분모가 이상하죠. 아니, 분자가 이상하죠. 기억이 2여도 이상하죠. 기억은 최소한 6보다 큰 수겠군요. 한번 대충 가볼까요? 그러면 식을 잘 관찰을 해봅시다. 지금 분자가 뭡니까? 기억 빼기 6입니다. 분모가 뭡니까? 기억 더하기 6입니다. 분모가 커요? 분자가 커요? 분모가 분자보다 큽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크죠? 분모가 큰데 분자보다 얼마나 큰가요? 12만큼 큰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른쪽 분수는 분자가 분모가 3만큼 크잖아요. 그러면 몇 배나 키워줘야 합니까? 4배나 키워줘야 하는군요. 28분의 16이 된다면 분자와 분모의 차이가 12가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 기억이라는 숫자는 10이 되겠군요. 뭔 소리예요? 22가 되겠군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25번 풀이가 특이하죠. 제가 뭘 관찰했습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이가 1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7분의 4라는 분수는 차이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차 3이라는 것을 12로 만들어 주려면 곱하기 4라는 선택지도 있고 더하기 9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좀 잘 보세요. 그러면 7분의 4에 분모 분자에 곱하기 4를 하는 경우가 있고
7분의 4에 뭐 분모 분자에 9를 막 더할 건가요? 이거 무슨 의미죠? 이러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분모의 차가 3이 12가 되려면 그 수를 4배 키워주면 됩니다. 4배 키워졌으므로 7 곱하기 4분의 4 곱하기 4 28분의 16이었죠. 그래서 답이 기억이 22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초5A 과정의 진도 인증 평가를 위한 완전학습 점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중요한 것은 모르는 문제는 풀 수 있게 바꾼다. 풀 수 있는 문제는 더 빠르게 바꾼다. 이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학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